지안아, 잠깐만. 법원 앞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이혼 확정서를 받아든 두 사람. 지안이 택시 문을 열고 몸을 숙이는 순간 도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코트 사이로 보이는 불룩한 배. 지안아, 너 설마.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지안은 도윤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보며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아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앞 계단은 차가웠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코트 깃을 파고들었죠. 한지아는 방금 받은 이혼 확정서를 가방 속에 넣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옆에서 강도윤도 말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던 거죠. 지아는 멈춰서서 도로변에 서 있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노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지안이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났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안이 택시 문을 열고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코트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도윤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지안의 배였어요. 분명하게 불룩 솟아오른 숨길 수 없는 형태였죠. 6개월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 모습에 도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잠깐. 도윤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택시에 반쯤 몸을 실었던 지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배 혹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안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지안아, 거짓말 아니야? 그 배가 착각이라니까요. 지안이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택시 문을 닫아버렸어요. 택시는 곧바로 출발했고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임신? 도윤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지안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게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기 직전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도윤의 머릿속에 지난 1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안이 자기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한 게 6개월 전 지안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였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지안의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윤은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당신이랑은 안 맞아요. 사랑도 안 해요. 그냥 끝내요. 지아는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도윤이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지안이 떠난 이유가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지안을 만났던 그날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그 순간까지 도윤의 머릿속에 지안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소개팅 자리였죠. 강남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도윤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왔을 때 도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안입니다. 지안이 수줍게 인사를 건네서요. 웃는 얼굴이 햇살 같았습니다. 강도윤입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일 하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거든요. 지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지안이 좋았어요.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재벌 2세라는 걸 알고도 지안은 도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 봐줬어요. 그게 도윤에겐 신선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힘드셨겠어요.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식당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면서 저를 공부시켜 주셨죠. 지안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새벽부터 일 나가시는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넌 나처럼 살지 마라. 꼭 공부해서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인데 왜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안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전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안의 따뜻함이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멋진 생각이에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6살 때였죠. 그러셨구나. 지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정말 친엄마처럼 저를 키워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거든요.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복 받으셨어요. 지안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데이트는 늘 소박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걷거나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거나 도윤은 지안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안도 도윤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6개월이 흘렀고 도윤이 청혼했습니다. 지안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어요. 지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양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안의 어머니 이정래가 도윤의 집으로 왔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이정래는 대문을 들어서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 자기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백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고급 한복을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래는 긴장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안이 엄마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요. 백미숙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래는 내내 불편해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수저를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지안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 우리 딸 좋은데 시집 가는구나. 이정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도윤 쪽 하객들은 화려했지만 지안 쪽은 소수였습니다. 어머니와 몇몇 친척, 학교 동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안은 행복했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행복하게 살게요. 당연하죠. 제가 지안 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도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압도됐어요. 넓은 거실과 여러 개의 방들. 자기가 자란 좁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도윤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적응 잘할게요. 지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미숙이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부터 이 집 식구예요. 편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넓은 식탁에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지안은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 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얌전하고 예쁘네요. 백미숙이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복 받았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안은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할지. 지안은 그날 밤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엄마, 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안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지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시어머니 백미숙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도윤 앞에서는 늘 지안을 칭찬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네. 역시 선생님이라 다르구나. 며느리 복 타고났어, 정말. 백미숙은 도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제가 복 받았어요. 하지만 백미숙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사실 백미숙은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 대학을 나온 며느리, 그 모든 게 백미숙의 자격지심을 건드렸습니다. 백미숙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살다가 재혼으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본처가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당시 남편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었죠. 학력도 다르고 집안도 다른데 무슨 재혼입니까? 본처만 못합니다. 애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하십시오. 격이 안 맞는 결혼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친구들과 친척들, 심지어 회사 사람들까지 반대했습니다. 백미숙도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자기를 향한 무시와 편견. 평생 그게 콤플렉스였습니다. 본처가 아니라는 것, 학력이 낮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선생님이라니. 백미숙의 자격지심이 폭발했어요. 내가 평생 못 가진 걸 저 애는 다 가졌네. 백미숙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착한 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문제는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도윤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지안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미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며느리. 백미숙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지안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컵 좀 치워. 식탁에 그대로 놔두면 어떡해. 아, 죄송해요. 바로 치울게요. 지안이 황급히 컵을 들었습니다. 선생이면 뭐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백미숙이 비꼬듯 말했어요. 지안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수준에 맞게 행동해야지. 여긴 내가 자란 동네 빌라가 아니야. 백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백미숙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저녁 준비 다 했네. 역시 똑똑해. 백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며느리가 참 잘하네. 지아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침에 그렇게 차갑게 굴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엄마, 지안이가 요리 솜씨도 좋죠? 도윤이 기분 좋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최고야. 백미숙이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안은 억지로 웃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도윤이 없으면 백미숙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선생이면 나 가르치려드니? 어느 날 지안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어.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백미숙이 쏘아붙였어요.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하지만 도윤이 돌아오면 백미숙은 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도윤이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도윤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만 봤어요. 지안이 겪는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참다 못한 지안이 어느 날 밤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저한테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내 둘이 있을 때는 좀 말씀이 거칠으세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돼. 엄마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하지만 지안아,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는 평생 그렇게 착하게 사신 분이야. 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날 키우면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알아? 새엄마셨는데도 친엄마처럼 대해주셨다고. 지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엄마한테 잘해드려.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책을 봤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이후 지아는 더 이상 도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백미숙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내가 선생이면 뭐해.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집안 수준 생각 좀 해.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서 왜 그렇게 행동해? 백미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안을 깎아내렸습니다. 지안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학교에 가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백미숙의 차가운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이 돌아오면 백미숙은 또다시 착한 어머니로 변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수고했어. 애들 가르치느라 힘들었지? 백미숙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지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도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엄마, 지안이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백미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아침에 백미숙과 저녁에 백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점점 지쳐갔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안이 얼마나 힘든지, 지안이 얼마나 외로운지, 지안은 그저 혼자 버텨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안아, 다음 주에 일주일 정도 아버지랑 해외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어디로요? 지안이 물었어요. 싱가포르. 지사 일 때문에.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좀 길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지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니. 출장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잘 다녀올게. 잘 지내고 있어. 도윤이 현관에서 지안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 지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윤이 집을 나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백미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안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봐야겠네. 백미숙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지안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없는 집은 숨막혔어요. 백미숙의 잔소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지안은 참았어요. 그저 참았습니다. 출장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반찬 먹고 싶어.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엄마가 반찬 좀 싸갖고 갈까? 이정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응, 엄마 김치랑 된장국 먹고 싶어. 알았어. 내일 갈게. 다음 날 오후 이정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가득 싸왔어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이정래가 백미숙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백미숙은 일어나서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살갑게 들렸습니다. 지안이가 반찬 먹고 싶다고 해서 조금 싸왔어요. 이정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수고하셨네요. 백미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안이 어머니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괜찮아.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이정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정래는 조용히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된장, 멸치볶음, 나물 반찬들. 전부 지안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엄마.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미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반찬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백미숙이 다가와서 식탁을 살폈어요. 지안이가 좋아하는 거라서요. 이정래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와,
김치 맛있어 보이네요. 국도 끓여오셨어요? 백미숙이 쟁반 위 그릇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된장국이요. 지안이가 제일 좋아해서요. 그러시구나. 어디 한번. 백미숙이 쟁반을 들어 올리는 척 하다가 그 순간 손을 확 놓쳐버렸어요. 와장창.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된장국이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정래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지안도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미끄러웠나 봐. 죄송해요. 백미숙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괜찮아요. 제 실수예요. 제가 쟁반을 이상한 데 놔둬서. 이정래가 급하게 김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일어나. 지안이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이정래는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치울게요. 이정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안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기 잘못이라 하는지, 여기서 화를 내면 자기 딸이 더 괴로워질 거라는 걸, 그래서 참는 거라는 걸. 지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 먼저 집에 가. 내가 치울게.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가, 엄마. 빨리. 지안이 어머니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이정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아, 참아. 알았지? 참아야 해. 알았어, 엄마. 어서 가. 지안이 어머니를 현관까지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안은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미숙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빨리 치워. 지저분하게. 그 순간 지안의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래요? 지안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미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알아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일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면서 저 혼자 키우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신 분한테 왜 그렇게 대하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 무시하는 건 참아요. 제가 참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지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백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 질러요. 더는 못 참겠어요. 이 집 며느리 주제에. 며느리면 뭐 어때서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하세요? 백미숙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아니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지안이 백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 더는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뭐라고? 이혼할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백미숙이 비웃었어요. 이혼? 우리 도윤이가 동의할 것 같아? 동의 안 해도 할 거예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지안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백미숙은 혀를 찼어요. 즉, 버릇없는 것. 하지만 백미숙도 알았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는 걸. 지안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엎질러진 김치를 주우시던 모습이,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던 떨리는 목소리가. 더는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지안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더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지 않겠다고.
엄마가 또 상처받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물처럼 차갑게. 일주일 후 도윤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다녀왔어. 도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응. 힘들었어. 지안아,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안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안아,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지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안도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요. 뭐?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이혼하자고요. 더는 못 살겠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안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없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 너무 지쳤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쳤다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도윤이 다가가 지안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지안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말해줘. 뭐가 힘든지. 말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안 믿잖아요. 지안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지안아, 우리 잘 지내왔잖아. 갑자기 왜 이래? 잘 지냈다고요? 지안이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만 잘 지낸 거예요. 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지안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사랑 안 해요. 지안의 말에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사랑 안 해요. 더는 당신과 못 살겠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안은 아직도 도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해야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지안을 붙잡았어요. 지안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할 얘기 없어요. 이혼만 해주세요. 안 돼. 난 싫어. 도윤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이랑 왜 살아요? 나는 널 사랑해. 지안아, 제발.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전 아니에요. 더는 못 버텨요. 지안이 도윤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윤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안아, 문 열어. 제발.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안은 도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몸이 이상했어요. 계속 속이 메스꺼웠고 피곤했습니다. 생리도 벌써 3개월 넘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안은 원래 생리불순이 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세 달씩 생리를 안 하는 일도 있었어요. 시댁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지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이 계속 메스꺼운 게 신경 쓰였어요.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겠다. 그날 오후 지안은 학교를 일찍 마치고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생리를 3개월 넘게 안 했어요. 그리고 속이 계속 메스꺼워서요.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의사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지안이 누웠어요.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배 위를 움직였어요. 모니터를 보던 의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네요.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임신 12주 정도 되셨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기예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형체가 보였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어보실래요? 의사가 스피커를 켰어요. 둥둥둥둥.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시지 그러셨어요? 좋은 소식인데. 아, 네, 다음에요. 지안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임신 3개월. 지안의 손이 배로 갔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떡하지? 지아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혼하려던 참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아기야, 미안해. 지안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였지만 지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하면 이혼 못해. 도윤이 알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예요. 아이 때문에라도 붙잡을 게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남편을 아직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 시어머니 밑에서 아이를 키울 순 없어. 백미숙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자기를 무시하던 말투가,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내 아이를 저런 사람 밑에서 키울 순 없어. 절대로. 지안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혼자 키울게. 엄마가 잘 키울게. 지안이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평점이 좋은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네, 내일 오후 3시에 방문 가능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집에 도착했어요. 도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지아나, 어디 갔다 와? 도윤이 물었어요. 지아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변호사 알아봤어요. 뭐?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혼 변호사요. 당신도 빨리 알아보세요. 지아나, 진심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생각 없어요. 지안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도윤이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놔주세요. 지안이 팔을 뿌리쳤어요. 정 안 되면 제가 먼저 나갈게요. 이 집에서. 지안아. 도윤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지안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지안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빨리 나가야 해. 배가 나오기 전에. 지안은 서둘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안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곧 나갈 거야. 엄마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그날 밤 지안은 짐을 다 쌌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고 그 다음 날엔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안은 다음 날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혼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에게는 위치를 알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임신 4개월. 학교에서는 헐렁한 옷으로 가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안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지쳐서요. 지안은 억지로 웃었어요. 밤에는 혼자 원룸에서 울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보고 싶지? 엄마도 보고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지안이 집을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뭐, 지안이가 이혼하겠다고? 도윤의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네, 아버지.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잘만 지내던 부부가. 저도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미숙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뭐? 도윤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차피 집안도 안 맞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백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뭐? 내 생각은 그래. 백미숙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하지만 결국 이혼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안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왔어요. 임신 6개월. 임산부 티가 확실히 났습니다. 학교에 휴직계를 냈어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갈 때만 나갔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 수도 없었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힘내볼게. 지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도윤도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지안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안아, 대체 뭐가 문제였어? 도윤은 밤마다 지안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안의 얼굴. 왜 웃음이 사라진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윤은 술을 마셨어요. 혼자 집에서 마셨습니다. 어머니 백미숙이 거실로 내려왔어요. 도윤아, 술 좀 그만 마셔. 엄마, 지안이가 왜 떠난 걸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몰라.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이제 끝난 사이잖아. 백미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는 지안이가 싫었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 백미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었습니다. 법원 앞. 이혼 확정. 도윤은 지안의 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택시가 떠나간 후 도윤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배는 뭐지? 정말 임신인 걸까?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히 봤어. 저건. 도윤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백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어떻게 됐어? 이혼 확정됐어요. 도윤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잘 됐네. 이제 다 끝났구나. 백미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보다가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안의 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임신이 맞아. 분명히. 그럼 내 아이잖아. 도윤은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어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지안이 왜 그렇게 이혼을 원했는지,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도윤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거실 구석에 설치된 CCTV.
집이 커서 범죄 예방을 위해 몇 년 전에 설치해둔 거였습니다. 거실 현관, 부엌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혹시 도윤은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녹화 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치가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지안이 집을 나가기 직전 날짜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도윤이 출장을 갔던 때였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부엌이 보였어요. 지안과 지안의 어머니 이정래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미숙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집중해서 봤습니다. 백미숙이 쟁반을 들여다보다가 손을 놓쳐 바닥에 쏟는 장면. 이정래가 황급히 바닥에 앉아 치우는 모습. 그리고 백미숙의 표정.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이었어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지안이 어머니를 내보내고 백미숙과 대치하는 장면. 지안이 소리치는 모습. 백미숙의 차가운 반응. 도윤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영상을 더 돌려봤습니다. 그 이전 날짜들. 백미숙이 지안에게 차갑게 대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도윤이 없을 때만 날카로운 말들, 무시하는 태도, 지안이 혼자 부엌에서 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몰랐어. 도윤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안이 말했었죠. 어머니가 자기를 차갑게 대한다고. 하지만 도윤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예민한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안의 말을 무시했어요. 내가 다 망쳤어.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어요. 착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지안을 괴롭혔습니다. 지안은 혼자 그 고통을 견뎠어요. 그리고 결국 떠났습니다. 지안아 어떡해, 내가 어떡해.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안의 임신한 배. 임신이 맞아. 분명히 그랬어. 내 아이야.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 알아. 왜 숨겼는지. 지안은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백미숙 밑에서.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은 확정됐어요. 지안은 떠났고 아이는 혼자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이 캄캄했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집으로 돌아온 후 불안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도윤이 자기 배를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충격받은 표정. 흔들리는 눈동자. 혹시 눈치챈 걸까? 지안은 배를 쓰다듬으며 불안해했어요. 아니야. 착각이라고 했잖아. 믿었을 거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지안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울렸어요. 지안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안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얘기가 있어. 지안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계속 왔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지안아, 대화만이라도 하자. 제발 부탁이야.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지안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정말 눈치챈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아는 지쳐갔습니다. 차라리 만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게 나을까? 임신 사실을 모른다면 괜히 의심만 키우는 거고, 알았다면 어차피 언젠가 마주해야 하니까. 지아는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안아, 만나자. 제발. 대화만이라도 하고 싶어.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제발 딱 한 번만. 도윤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지아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어. 차라리 만나서 선을 확실히 긋자. 어디서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집 근처 카페라도. 알았어요. 오후 3시. 위치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후 3시. 도윤은 지안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한적한 동네의 작은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지안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안의 배가 보였거든요. 코트를 입었지만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제법 큰 배였어요. 임신 7개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왔어요. 지안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지안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 하세요. 지안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도윤은 지안의 배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임신한 거 맞지? 지안의 손이 멈췄어요. 네. 몇 개월이야? 6개월이요.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내 아이. 네. 당신 아이예요. 지안이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차피 뭐? 어차피 당신 집에서 못 키울 거니까요. 지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안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다 봤어. CCTV.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흐느꼈어요. 나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만 생각했어.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도윤이 지안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지안이 손을 뺐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안아. 전 그 집에서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매일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당신 앞에선 착한 척 하다가 둘만 있으면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미안해. 저 무시하는 건 어떻게든 참았어요. 제가 참으면 되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러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지안아,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지안이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도윤도 울었습니다. 지안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렇게 참고 살다가 임신 확인했어요. 혼자 병원 가서. 지안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초음파로 심장 소리 들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기 생겼다고. 같이 기뻐하고 싶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당신이 붙잡을 거니까. 그럼 저는 평생 그 집에 갇히는 거니까. 지안아, 난 당신이 아니라 그 집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지안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다시 돌아가면 지옥이에요. 저도 지옥이고 제 아이도 지옥이에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씨,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한 번만. 도윤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 지안아, 나 정말 잘못했어. 도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내 남편이었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근데 나는. 도윤이 흐느꼈습니다. 엄마만 믿었어. 너는 안 믿었어. 내가 정말 멍청했어. 지안도 울었습니다. 너 혼자 그 고통 견디게 하고, 혼자 병원 가게 하고, 혼자 아이 키우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어. 도윤이 지안의 배를 바라봤어요. 우리 아기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도윤이 배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지안은 도윤의 머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 씨 일어나요. 지안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나 달라질게. 부모님이랑 연 끊을게. 완전히 떨어져서 살자. 우리끼리만. 도윤이 애원했습니다. 지안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간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 전 너무 지쳤어요. 당신을 믿는 것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안아, 일어나요. 제발. 지안이 도윤을 일으켰어요.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전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요.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지안아,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 말보다 시어머니를 믿었죠.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이 일어섰어요. 저 이제 갈게요. 지안아, 잠깐만.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지안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지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배가 불룩한 채 천천히 걷는 모습. 혼자. 외롭게. 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다. 도윤의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배가 무거웠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 보고 싶구나. 지안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모습, 배에 이마를 대고 미안하다고 하던 모습. 나도 보고 싶어. 지안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집으로, 백미숙이 있는 곳으로.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지안이 배를 어루만졌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지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안 돼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지안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내려갔어요. 백미숙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도윤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왜? 백미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저 이 집 나갈 거예요. 백미숙이 차를 내려놨어요. 뭐? 도윤의 아버지도 신문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안이한테 돌아갈 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미숙이 비웃었어요. 이혼까지 했는데 돌아간다고 받아줄 것 같아? 그건 제가 설득할 거예요. 말도 안 돼. 체면이 뭐가 돼? 백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도윤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안이가 임신했어요. 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백미숙과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임신 6개월이에요. 혼자서 키우겠다고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데리고 오면 되잖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안이는 이 집에 안 와요. 왜? 엄마 때문이에요. 도윤이 백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백미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CCTV 봤어요. 엄마가 지안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그게 무슨. 지안이 친정어머니 반찬 엎은 것도 봤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백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한테 차갑게 대하시던 것도 다 봤어요. 제가 없을 때만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아, 그건. 전 엄마를 믿었어요. 착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지안이 말이 맞았어요. 전 지안이를 안 믿고 엄마만 믿었어요. 도윤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안이가 떠난 거예요. 도윤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지안이 편에 설 거예요. 늦었지만. 도윤이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 집 나갈 거예요. 엄마랑은 연 끊을 거예요. 백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저 지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제 아이도 지켜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널 키워줬잖아. 백미숙이 울먹였어요. 알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이젠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백미숙이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백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안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나왔어요. 도윤 씨? 지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안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여기? 나 부모님이랑 연 끊었어. 지금 집 나왔어.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제발 받아줘. 나 정말 너 없이 못 살아.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씨, 일어나요. 싫어. 받아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진짜야. 엄마랑 완전히 끊었어. 너만 있으면 돼. 너랑 우리 아기만. 도윤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이번엔 진짜 너를 지킬게. 지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도윤을 아직도 사랑했어요. 도윤 씨 일어나요. 지안이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지안아, 들어와요. 지안이 문을 열어줬어요. 도윤은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지안이 도윤의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도윤이 지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이 출산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우리 딸이야. 도윤이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안도 웃으며 울었어요. 고생했어, 지안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도윤은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면 육아를 도왔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밤에 아기가 울면 먼저 일어났어요. 도윤 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쉬어. 도윤이 아기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지아는 그런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기가 도윤을 향해 뒤뚱뒤뚱 걸어왔어요. 우리 딸, 잘한다. 도윤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안이 웃으며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버지. 엄마랑 이혼했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며느리한테 잘못했더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우리 사이에 문제가 많았어. 내가 나가고 나서 더 심해졌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재혼할 때 주변에서 왜 그렇게 말렸는지 이제 알겠더라. 아버지, 늦게나마 알았어.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 얼굴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지안이한테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안이 물었어요. 누구세요?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하셨대.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손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좋아요. 만나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지안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기가 밥을 흘리며 먹었어요. 우리 딸 잘 먹네.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도윤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마주봤어요. 아기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빛이 집안을 비쳤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 아니면 선택일까? 도윤은 지안과 아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서로를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도윤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럴게요.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도 손뼉을 쳤어요.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도윤의 선택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